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5월의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월 8일 목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오늘도 너무나 추워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또 입었고요. 역시 전기장판이 좋더라고요. 전기장판 없었을 때는 막 추워가지고 막 오돌돌 이렇게 또 떨었었는데 이제 전기장판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또 따뜻할 수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 M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어제 또 엄청나게 커다란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네아폴리스, 미네소타주 엄청나게 많은 이 아이스 단속이 이제 들어간다. 라고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어제는 이 미네아폴리스에서 이제 아이스 요원이 미국 시민을 총으로 사살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34번가와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 애베뉴 교차로 여기에서 이 아이스 요원이 미국 시민을 총으로 사살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현장 인근이다 라고 하네요. 여기 근처가 별로 좀 이제 안 좋은 그런 커다란 사건이 이렇게 또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사망한 이 아이스에 의해 가지고 이제 희생이 된 여성을 보면은 37살 르네 니콜 굿이라고 하는 여성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그냥 평범한 미국 시민이다. 그리고 어머니이다. 세 자녀를 둔 어머니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미네아폴리스에서 굉장히 커다란 이 아이스 그 단속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이스 요원들이 눈에 빠진 차량을 밀어내면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또 하던 그 순간에 니콜 이 여성의 차량이 이렇게 처음에 이제 막았었다고 하네요. 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이스 요원들이 이 여성을 끌어내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 르네가 이제 무서워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차를 앞으로 막더라고. 그러면서 이 여성이 이제 뒤로 나갔다가 또 이제 옆으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와중에 앞에 있었던 그 아이스 요원이 총으로 3발을 쐈습니다. 3발을 쐈는데 이 여성 머리에 바로 이 총알이 박히면서 사살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 이제 국토안보부 그 장관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티 놈이 나와가지고 해당 여성 르네 니콜 이 굿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차를 무기화해가지고 요원을 치료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메스틱 테러리즘이다 라고 이제 규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이 아이스 요원이 이제 총을 이렇게 또 쏘지 않았습니까? 이 요원은 자신을 방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총을 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경찰을 옹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 목격자들이나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은 무슨 소리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은 영상에 다 남아있거든요. 영상을 엄청나게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또 찍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이 이 요원들을 위협을 하는 것은 전혀 없었었다. 일부러 치료한 것도 아니고 막아 있다가 그러다가 경찰들이 이 여성을 끌어내려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다 대고 총을 쏜 것은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거는 머더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이 요원이 앞에 이렇게 또 있다고 총을 그냥 막 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네아폴리스 그 시장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연방정부 크리스티 놈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은 불시시다라고 이렇게 또 강력하게 비난을 이렇게 또 하면서 우리 이 시에서 다 빠져나가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거 밖에도 이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수많은 학교들이 전부 다 이제 수업을 취소를 이렇게 또 하는 등 지금 뭐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스들에 대한 그 시위는 더욱더 거세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아니 미국 시민을 지금 죽인 것이지 않습니까? 사살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위는 더 확산이 되고 있다. 이 미니애폴리스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여러 도시들, 특히 이제 아이스들이 이제 활동을 좀 이제 많이 하는 그런 이제 도시들에서는 아이스 반대 시위가 더 거세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FBI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제 조사에 이제 착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그러면은 이 르네라고 하는 이 여성은 누구인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는데요. 이 여성은 37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자녀의 어머니였다라고 합니다. 아, 진짜 그냥 보통 미국 시민이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르네 어머니는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르네는 시위랑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다.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아온 그냥 굉장히 착한 그런 사람이었다. 자비로운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건을 접하고 이 어머니가 당시에 얼마나 겁에 질렸을지 가슴 아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르네가 이제 3명의 자녀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6살 된 이제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아들은 이웃집 강아지랑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엄마를 굉장히 잘 따르던 그런 아이였는데, 거기에다가 전 남편이 얼마 전에 사망을 했대요. 싱글 마더인가 봐요. 전 남편이 사망을 해서 전 남편의 가족도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 아니 그러면 이 세 자녀는 갑자기 고아가 된 거 아니야. 아 이거 보니까 더 열받네. 네. 그러면서 이 르네 이 여성은 예술가이자 이제 시인이었다라고 합니다. 대학 시절부터 시를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쓰면서 글 쓰는 재능에 이렇게 또 있었었다. 상도 뭐 여러 개 받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랑 팟캐스트를 운영도 이렇게 또 했으면서, 그러면서 르네 자신이 스스로 시인이자 작가, 엄마 그리고 서툰 기타 연주자이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르네 여성은 최근 미니애폴리스로 이사를 와가지고 그녀의 이웃들한테 쿠키를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굉장히 따뜻한 그런 이웃이었다라고 하네요. 아 그런데 사살을 이렇게 또 당해가지고, 아니 최근에 왔대요. 최근에 오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세 자녀의 엄마하고 얼마 전에 남편과도 사별을 했다고 하면은 아이 셋은 갑자기 고아가 된 거 아니야? 아 진짜 너무 열받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추모 집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백 명의 시민이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르네 이 여성의 이름을 이렇게 또 외치면서 행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호를 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선량한 시민이었다, 미국 시민이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 사건을 두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테이프를 틀어라, 그 사건에 대한 그 영상을 틀어라 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이제 보좌관이 노트북으로 이 현장 영상을 이렇게 또 틀어줬다고 합니다. 틀은 다음에 그 영상을 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르네 이 여성이 요원을 치었다. 저도 영상 좀 이따 영상 보여드릴게요. 요원을 치었다라고 하면서 끔찍하게 행동을 했다. behaved horribly라고 이렇게 또 비난을 이렇게 또 하면서 요원을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치었다. ran him over이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절대로 ran him over 아니었거든요. 안 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요원을 옹호를 했다. 총격은 생명을 위협을 느낀 그런 상황에서 정당한 방위였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자들은 반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뉴욕타임즈 기자도 계속 이제 반박을 이렇게 또 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보더라도 요원이 차에 치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이렇게 또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보기에는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말을 흐리면서 보기에는 끔찍한 장면은 맞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회피를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강력한 이민 단속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이민 단속이 너무나 이제 폭력적이다라는 이제 비판을 이렇게 또 직면해 있다 보니까 이를 방어를 하기 위한 본능적인 그런 반응으로 이렇게 또 풀이가 된다. 그냥 반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닌데 이거 분명히 쳤는데 그리고 이거는 정당방위인데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또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이 연방 작전의 과잉 대응이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또 바이든 대통령을 또 끄집어내 가지고 이거는 전임 행정부의 이민 정책 탓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니 또 바이든 대통령 탓을 해. 이거는 정신병자 아닌가? 이거는 좀 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와 어제 이거 보고 그냥 깜짝 이렇게 또 놀랐는데 너무나 이제 화가 나는 그런 사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팀 월즈, 이 미네소타 주지사는 주 방위군한테 경고 명령을 이제 발령을 했다. 워닝 오더를 발령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월츠 주지사는 13,000여 명 규모의 미네소타 주 방위군한테 예비 소집령을 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대원 이상 연락망을 이제 가동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필요시에 즉각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즉각 투입이, 이 주 방위군이 투입이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월츠 주지사는 우리 주 방위군은 얼굴을 가린 채 외부에서 침입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헌법적인 권리를 보호를 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아이스 요원들이 이제 복면을 쓰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지금 비교를 이렇게 또 하면서 우리는 복면 같은 걸 이제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주 자체에서 수사를 따로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네소타 수사국에서 독립적인 수사를 지금 시작을 했다라고 하네요. 아이스 요원들이 복면을 쓰고 총을 이렇게 또 쏜 것을 가지고 그 영상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퍼지고 있거든요. 지금 독립적인 수사를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미네소타주 비상 운영 센터를 소집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 경찰 이동 대응팀을 소집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공공 안전 확보에 지금 나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팀 월즈는 크리스티 노 국토안보부 장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미네소타는 연방정부의 도움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고 당장 나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팀 월즈는 LA, 시카고, 포틀랜드, 이런 이제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는 다른 민주당 도시들한테 미네소타와 함께 연대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연방정부의 무모한 단속에 맞서자라고 호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전직 아이스 국장이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이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책임하다라고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이 크리스티 노 이 장관이 이거는 도메스틱 테러리즘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 이 여성이 도메스틱 테러리즘을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라고 그 발언을 한 것을 가지고 이거는 진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책임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분명히 그냥 미국 시민이고 잠깐 가로막았다가 아이스 요원들이 들이닥치다 보니까 도망가려고 이렇게 또 했는데 강압적으로 이제 끌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냥 총을 맞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JD 벤스 부통령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즈나 미니애폴리스 시장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정당성을 옹호를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너무나 진짜 화가 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영상을 한번 보자고요. 좀 그래픽 컨텐츠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이 여성 차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 여성을 빼내려고 하잖아요. 빼내면서 그 앞에 있었던 경찰이 세 방을 쏩니다. 팡팡팡팡 세 방을 쏘고 이 차는 여기 봐요. 경찰이 세 방을 쏴요. 앞에다가 한 두 방 쏘고 이제 옆에다가 한 방 쏴서 세 방을 쐈는데 머리에 맞아가지고 이 여성은 즉사를 했다. 즉사를 하고 그 옆에 있던 차를 박았어요. 이 장면이 여러 각도에서 엄청나게 많이 찍혔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어떠한 그 아이스 요원이 앞을 자기가 그 터치를 하면서 이 여성은 차를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피하려고 이렇게 뗐는데 거기다가 대고 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아이스 요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아이스 요원이 이 차량이 가기도 전에 총을 뽑았다고 해요. 총을 뽑으면서 바로 그냥 쏴버렸다. 세 발을 쏴가지고 바로 사살을 했다. 그러면서 옆에 차량을 박았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가서 이렇게 또 봤는데 경찰들이 나와서 막 맞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shame on you 계속 이러고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티노 아주 그냥 쓰레기같이 생겼네 진짜. 크리스티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나와가지고 이거는 도메스틱 테러리즘이다. 그리고 우리 아이스 요원들은 셀프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 총을 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발표를 이렇게 또 해버립니다. 나도 잘 봤는데 분명히 우리 이 요원을 쳤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셀프 디펜스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미네아폴리스 시장입니다. 미네아폴리스 시장이 나와가지고 우리도 다 봤는데 이거는 토럴 불시엣이다. 지금 이 국토안보부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거를 셀프 디펜스로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토럴 불시엣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너네 필요 없으니까 get the fuck out of here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 엄청 열받았어. 우리 시민을 사살한 것을 가지고 엄청 열받아가지고 이 시장도 나와가지고 막 강력하게 막 욕하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 아 진짜 너무나 화가 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미네아폴리스 이 미네소타에다가 2,000여 명 넘는 그 아이스 요원들을 투입을 이렇게 또 시켜가지고 역대 가장 큰 단속을 이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하자마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학교들이 지금 다 학교들을 지금 캔슬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휴교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이 루즈벨트라고 하는 이제 고등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이 루즈벨트 고등학교에 보더 패트롤이 진입을 했다고요. 이 하이스쿨에 보더 패트롤이 진입을 했다고 학교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하던 그 시간에 연방 국경 순찰대원들이 이제 SUV 차량을 이렇게 또 타고 루즈벨트 학교로 이제 진입을 했다. 진입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교내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태클을 하면서 체포를 해갔다. 여기 이제 사진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체포를 이렇게 또 해가고 그리고 이거를 저지를 하려고 했었던 학교 직원들 2명한테 수갑을 채워가지고 구금을 했다. 와 이거 뭐 난리가 났다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주변 학생들한테 그리고 이제 시민들한테 케미컬 웨폰까지 쐈다. 최루탄을 쐈다라는 그런 소리지. 페퍼 스프레이도 쏘고 난리가 났다. 이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난리를 쳤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학교 관계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목격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요원들이 학교로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밀치고 태클을 하는 등 짐승처럼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평생 본 적이 없는 아주 끔찍한 광경이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도서관으로 이제 대피를 하는 등 소동이 이렇게 또 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제 어저께 일어난 이제 루즈벨트 이제 고등학교 사태와 이제 더불어 가지고 오늘 모든 학교들이 다 휴교령을 이렇게 또 내렸다라고 합니다. 미니애폴리스 이제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이번 주는 다 취소를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청은 만일의 사태를 예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휴교를 이렇게 또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시 당국이랑 지금 비상대응 체계를 지금 가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 사회에서는 지금 충격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학교는 안전해야 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현장을 목격을 한 이제 주민들이 학교 부지에서 어떻게 이러한 법 집행을 이렇게 또 하는 거냐, 학교에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그리고 이거를 저지를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을 태클을 걸고 수갑을 채우고 학교 내에서 그냥 난리가 났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안전을 느껴야 할 이 학교에서 연방 정부가 공격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분노를 표출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 측은 이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상담사를 지금 배치를 이렇게 또 해서 심리 지원을 제공을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와, 지금 이 아이스들이 지금 이 미니애폴리스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제 어제 뭐 난리가 났다고요. 어제 그냥 학교도 쳐들어가고 시민들 쏴가지고 사살을 하고 난리가 났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전국적으로 또 이 아이스들을 향한 이제 반대 시위가 엄청나게 지금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더 이제 번지지 않을까 이 시위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게 또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어떤 이제 교회에서 이제 또 이제 총격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7시 30분쯤에 솔트레이크에 있는 어떠한 이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몰몬 철치라고 하네요. 이 몰몬 철치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2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6명의 부상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또 일어났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이 교회 주차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수십 명의 조문객 장례식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또 이러한 이제 범행이 일어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경찰청장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특정 종교를 겨냥을 해가지고 테러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무작위 그냥 뭐 공격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발생을 한 말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 이제 말다툼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가 이게 격화가 되다 보니까 총격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이제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의자 이 범인은 이 총을 이렇게 쏘고 도망갔다라고 하네요. 은색, 회색 차량을 타고 도주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시장은 나와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장소에서 그리고 이 장례식에서 이런 비극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강력하게 규탄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측에서는 희생자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또 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좀 안타까운 이런 일이 또 이제 교회 주차장에서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면서 여기다 NPR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의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로운 식품 피라미드를 이제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는 이제 최우선 순위에는 이제는 단백질하고 지방을 엄청나게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곡물을 많이 먹어라 라고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뒤집어 버렸다고요. 이제는 레드미트를 많이 먹어라, 스테이크를 많이 먹고 치즈 많이 먹고 그리고 전지 분유, 풀 팻 밀크, 홀 밀크 같은 거 먹어라. 팻 뺀 그런 밀크 말고 팻이 좋은 것이다. 스테이크가 좋은 것이다. 레드밋이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채소하고 과일도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섭취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어버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포화 지방에 대해 가지고 오해를 끝내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버터, 쇠고기 지방, 텔로 같은 거 그리고 올리브유 같은 건강 지방의 섭취를 지금 권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공식품들과의 전쟁을 이렇게 또 선포를 이렇게 또 하면서 설탕이 첨가가 된 음료수, 가공이 된 탄수화물, 흰빵 이런 것들 그리고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초가공 식품들에 대해 가지고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식단에서 대폭 줄일 것을 강력하게 이제 권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0세 미만의 어린이들한테는 첨가당 섭취를 완전히 배제를 해야 된다. 0g으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설탕을 0g으로 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 역시 한 끼당 첨가당을 슈거를 10g 이내로 제한을 해야 된다. 라고 이번 세부 지침에서는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설탕 제한은 당연히 좋은 것이니까 설탕을 너무나 많이 먹죠 우리들이.
그러면서 단백질을 더 늘려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g의 프로틴, 단백질을 이제 권장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체중 1kg당 1.2에서 1.6g의 단백질 섭취를 이제 권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엄청나게 많은 이 단백질을 섭취를 해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유제품 같은 것들도 저지방이나 무지방 대신에 full fat, 우유 지방 다 들은 거 그냥 먹어라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지금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라고 하네요. 우선 이제 찬성을 하는 그쪽을 이렇게 보면은 초가공식품이랑 그리고 첨가당, 슈거 그런 것의 이제 위험성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경고를 한 것은 이 공중보건 역사상 굉장히 획기적인 진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반대를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수십 년간 쌓아온 영양학적 근거를 이제 포함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포화지방, 심혈관 질환, 이런 이제 상관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레드미트, 이 붉은 고기 과다 섭취는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스탠퍼드 대학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우선 좀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 당연히 맞는 것도 있죠. 설탕 먹지 말아라. 그리고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 이 초가공식품을 먹지 말아라 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진짜 잘하는 것인데, 그런데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또 새로운 지침이 이렇게 또 내려와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게 더 힐 뉴스를 이렇게 더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진이 좀 다른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이제 국제 기구에서 그리고 조약에서 탈퇴를 해라라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명령이야. 다 행정명령, 그냥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지. 키 클라이맥스 트리디에 수많은 기후변화에 맞서는 그런 단체들, 그런 국제기구들, 조약들에서 다 탈퇴를 해라라고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UN 기후 변화 협약에서 이제 탈퇴를 해라라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UNFCCC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1992년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때 이제 체결을 이렇게 하고 상원에서 이제 다 체결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가입을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국제기후협력의 헌법 같은 그런 존재다 라고 하네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지금 미국이 탈퇴를 해라 라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UNFCCC에 참여를 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는 이제 미국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파리 협정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추진을 한 이제 파리 협정 이제 탈퇴는 기후 변화에 이제 맞서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실천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위 실천 계획에서 이제 이탈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런데 요번에 UNFCCC에서 탈퇴를 이렇게 하는 것은 기후 변화를 이제 논의를 하는 모든 국제적 틀에서 나가는 것을 의미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상관을 하지 않고 뭐 오일 같은 거 막 마음대로 퍼올리고 막 쓰고 뭐 가스 같은 거 쓰고 그러겠다라는 그런 소리지. 기후 변화는 이제 가짜이다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16개의 단체 국제기구에서 이탈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국제기구 그리고 조약에서 이제 탈퇴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UNFCCC 뿐만이 아니라 IPCC, 뭐 IRENA, 뭐 요런 뭐 여러 가지 국제기구에서 다 탈퇴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UN Women, UNFPA 이런 것들에서 다 탈퇴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직들은 미국의 이익에 반대를 하는 것이다. 반하며 그러면서 예산 낭비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work, 그 깨어있는 척하는 그 사람들의 의제 치중에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우리는 이런 곳에다가 이제 돈도 쓰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이제 아무런 생각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미국이 리더의 자리에 이렇게 또 있었던 그런 국제 기구들이었거든요. 뭐 조약들이었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 이렇게 또 빠지다 보니까 이곳을 중국이나 유럽이 이제 차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미국이 국제적인 영향력이 이제 크게 약화가 될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런 우려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 자해도 이렇게 또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환경 단체들이나 민주당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이제 청정 에너지 시장을 이제 주도를 이렇게 또 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 주도권을 잃게 되는 경제적 자해 행위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정부를 맹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이렇게 또 안겨주게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이제 미국의 이탈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제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이렇게 또 이런 곳에서 탈퇴를 이렇게 따다 보니까, 그러면은 또 기후변화가 더 나빠질 것이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는 더 심해지고, 그러면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지금 안겨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짓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CNN 뉴스에서는 이제 베네수엘라 그 석유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또 점령을 이렇게 또 하면서 마두로를 이렇게 또 추출을 해내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미국이 통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뉴스에서는 이제 베네수엘라에 있는 뭐 5천만 배럴, 50 밀리언 달러나 되는 그 배럴의 그 석유를 미국이 인도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석유들을 국제 시장에다가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다 팔아버려가지고 미국이랑 베네수엘라한테 이익이 되도록 쓰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베네수엘라를 이제 미국이 뭐 거의 통치를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가장 이제 타격을 입는 곳은 이제 중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중국의 상황을 이렇게 또 보면은, 중국은 지금 현재 석유가 예전만큼 필요가 없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중국에서는 압도적으로 전기차로 지금 변환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환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에서 다 전기차로 이렇게 또 바뀌고 있는 와중에 석유의 그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지. 이미 중국에서는 이 내연기관 차보다 이제 전기차가 더 흔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에너지 독립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떤 산을 가니까 태양광으로 다 뒤덮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풍력 발전소 같은 것들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원자력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건설을 해가지고 재생 에너지 같은 것들, 뭐 전기차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뭐 태양광, 풍력, 뭐 원자력 이렇게 또 이용을 해서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급격히 지금 낮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중국의 석유 수요가 이미 정점을 찍었거나 아니면 곧 찍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픽 오일을 지금 찍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장악을 한다고 해도 중국에 미치는 타격은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하고 중국이 그 에너지 전략이 굉장히 크게 지금 갈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은 예전 그 과거를 지향을 이렇게 또 하면서 군사력을 동원을 해서라도 이제 전통적인 그런 화석 연료, 석유 같은 것들을 지금 자원을 이제 확보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에너지 패권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 하지만 이 중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또 가고 있으면서 전기차, 재생에너지, 핵융합 이런 이제 차세대 기술을 선점을 해가지고 에너지 독립을 달성을 해나가려는 에너지 전환을 지금 전략으로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은 지금 깎으로 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은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극명하게 지금 나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이거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또 여기도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은 이 에너지 가격의 폭락을 유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 오일의 가격을 이렇게 또 보면은 배럴당 56달러 정도인데 이거를 50달러 이하로 지금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미국 소비자들의 에너지 비용을 지금 줄이려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하루 생산량을 현재 1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까지 끌어올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인 이 오일 공급을 과잉을 유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공급 과잉을 이제 유도를 하면은 이 오일 가격이 자연스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제 추르스 소셜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데요. 베네수엘라가 석유 판매로 벌어들인 그 돈은 오로지 미국산 제품을 사는 데만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베네수엘라가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오일이 나와가지고 그 오일을 팔면은 이제 미국에다 팔거나 어디다가 어쨌든 이제 팔면은 그 돈은 미국산 제품을 사는 데만 쓸 수가 있대요. 허허. 근데 미국산 제품이 다 안 나오잖아. 모든 것들을 다 생산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야, 이거 모르겠네. 예, 어쨌든 미국 우선주의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도. 베네수엘라 자원을 통제를 하는 동시에 미국 제조업 경기를 보행을 하려는 이중 전략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그거밖에도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이제 러시아나 이제 중국의 접근을 완전히 지금 차단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서반구 이 웨스턴 헤미스피어에 있는 석유 생산은 이제 모두 미국이 가지고 가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이런 이제 오일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석유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라, 인프라에 투자를 해라 라고 이제 제안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석유 기업들이 지금 신중한 태도를 이렇게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막 정책을 바꿔 나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중에 이게 돈이 벌어들일 거란 말이에요. 이제 오랜 시간이 이렇게 또 걸릴 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천년만년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직을 맡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서 이제 끝나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 또 정책이 바뀔 텐데 그러면은 여기다가 거액을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금요일에 백악관에서 이제 내일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오일 기업들 CEO들이 이제 만난다고 하거든요. 만나가지고 확실한 보장을 요구를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이코노미스트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베네수엘라에서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 이 유조선들이 돼가지고 다들 이렇게 또 납포를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나온 그 유조선들이 석유를 밀수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제재를 피해 가지고 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다른 데로 이 밀수를 하려다 유조선들이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러면서 지난달에 카리브해에서 미 해양 경비대 정지 명령을 무시를 하고 도주를 하던 이 벨라 1호가 있다고 합니다. 이 벨라 1호는 갑자기 또 이름을 바꿔버렸대요. 이름을 바꿔가지고 마리네라 호로 이제 이름을 이렇게 또 바꿨다고 합니다. 도주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이 국적기도 러시아 국적기로 바꿨대요. 국적기로 이제 바꾼 다음에 러시아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 유조선이니까 우리 건들지 말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우리 좀 받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미군이 어제 1월 7일에 아이슬란드 근처에서 이 배를 납포에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납포에 성공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다시 가지고 온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같은 날에 카리브해에서도 이제 베네수엘라 이제 석유를 싣고 가던 파나마 국적의 M 소피아라고 하는 배가 있다고 하는데 이 배도 납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 국토안보부에서는 이 선박들이 베네수엘라 자금줄을 대는 유령 함대였다, 고스트 플릿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배들을 다 납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대통령도 추출을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우리가 런을 하겠다, 통치를 하겠다라고까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에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유조선들에 대해 가지고 미국이 다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싹 다 잡아버려 가지고 다 데리고 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네수엘라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라고 하네요. 도대체 이 석유를 팔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베네수엘라 자체가 지금 멈춰버렸다고 하네요. 이 마두로도 지금 축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부통령이 있기는 있는데 제대로 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베네수엘라는 트럼프 미국 산하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제 겪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전 세계 글로벌 디펜스 스톡이 엄청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 예산을 엄청나게 늘렸다고 합니다. 1.5 트릴리언 달러, 1조 5천억 달러로 늘렸다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2천조 원, 2천조 원이래요. 1,000조 원이 아니라 2천조 원이 됐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증액을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2027년도 국방 예산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논의가 되었었던 1조 달러가 아니라 1.5 트릴리언 달러로 책정을 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2026년도 예산 901억 달러라고 하거든요. 901억 달러에 66% 남는 폭등을 한 수치다라고 합니다. 2천조 원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타국으로부터 징수를 하는 관세 수익, 타리프 때문에 관세 수익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빚을 늘리지 않고 이 국방 예산을 감당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 미국이 주인 밀리터리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 예산을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지금 지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글로벌 방산주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산 업체들한테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당금을 줄 돈으로 공장을 지어라. 배당금을 주지 말고 미국에다가 공장을 이렇게 또 지어가지고 미국에서 무기들을 생산해라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방산 업체들한테 강력한 경고를 이렇게 또 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무기 생산하는 그 속도가 너무나 느리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생산 설비를 미국에다가 확충을 하고 더 이제 늘려가지고 생산 속도를 늘려라, 생산 속도를 높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주주 배당금 같은 거 지급을 하지 말고 바이백 같은 거 금지를 해라 라는 그런 행정명령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 행정명령이야. 와, 전부 다 행정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정 업체까지 저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특히 레이시온이라고 하는 RTX라고 하는 그 기업을 이렇게 또 지목을 하면서 국방부의 요구에 가장 비협조적으로 주주한테 배당만 주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맹비난을 이렇게 또 하면서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계약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밖에도 방산 업체들의 이제 경영진들의 그 연봉을 500만 달러로 제한을 해라 라는 지시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 연봉이 500만 달러? 500만 달러 이상을 받는단 말이야? 대박인데. 이거는 제안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뭐 정책들 뭐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업계에는 큰 파장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돈을 국방 예산에 쓰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세계 방산주들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 방산주들은 어마무시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스롭 그루먼 있지 않습니까? 전투기 생산하는 곳 8.3%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로키드 마틴 6.4% 상승을 하는 등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 밖에도 유럽에 있는 방산주들도 다 상승을 하고 있다. 역대 최고치를 또 갱신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의해 가지고 주식들이 엄청나게 날뛰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벌써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다 사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폴리티코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미국에서 그린랜드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가지고 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유럽에서는 그린랜드를 세이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린랜드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4가지 카드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선 이제 첫 번째로는 타협점을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Security for Resource를 이제 찾고 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를 원하는 이유가 북극에서 러시아하고 중국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라면은, 그러면은 덴마크랑 나토가 그 역할을 대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극권 국방비 지출을 가속화하고 군사훈련을 대폭 늘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틱 센츄리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북극 파수꾼이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나토 자산을 그린랜드 인근에 전진 배치를 해가지고 미국 안보 불안을 해소를 시켜주겠다. 라고 지금 타협점을 지금 찾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자원 확보 욕구를 충족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유럽 자본을 투입을 해가지고 히토류 같은 그런 뭐 희귀 광물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공동 개발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 우선권을 주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해주겠다. 유럽에서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카드는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그린랜드에다가 돈 폭탄을, 현금을 지원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지금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우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을 하면은 엄청난 현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린랜드에 있는 독립파를 유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더 나은 조건으로 이 독립파들한테 현금을 지원을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유럽은 2028년도부터 그린랜드에 대한 재정 지원을 현재 2배로 늘리는 그 예산안을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덴마크 정부 역시 인프라, 의료, 복지 예산, 그런 것들을 대폭 증액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린랜드 주민들이 미국의 편입이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도록 경제적 결속력을 지금 강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보복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세 번째 카드도 있다. 라고 합니다. 미국이 만약에 그린랜드를 강탈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무역 보복을 가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유럽의 안타이 코헐션 인스트루먼트를 이제 가동을 할 수가 있다. 미국의 수출품 3분의 1 이상이 유럽 시장 점유율 50%가 이제 넘는 그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특정 핵심 품목에 대한 이제 막대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겨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압박을 하는 그런 카드를 이렇게 또 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카드는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적 배치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최후의 수단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만약에 미국이 실제로 무력으로 점령을 시도를 할 경우에는 유럽 군대를 이제 그린랜드에 미리 배치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군사적인 그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덴마크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프랑스, 독일 이런 이제 주요 유럽 국가들의 군대를 그린랜드 수도에 배치를 하는 그런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미국의 활약을 막아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런데 미군이 나토의 동맹국 군대를 공격을 해야만 하는 그런 정치적 부담을 극대화해가지고 침공을 억제를 하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를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뭐 들쑥날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4%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S&P 500은 마이너스 0.1% 정도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마이너스 0.7% 정도 이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술주들이 좀 이제 약세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방산주들은 폭등을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엔비디아는 오늘 1% 이상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애플은 7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2027년도 국방 예산을 1조 달러에서 1.5조 달러로 1.5 트릴리언 달러로 이제 증액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방산 섹터가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노스롭 그루마는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로키드 말틴은 8%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RTX는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크라토스는 17% 이상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방산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러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거든요. 올해 들어가지고 어느 곳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주식시장에 대한 그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거기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국방 예산에다가 많은 돈을 쓸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방산주들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 올라버렸네.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또 이제 국제 유가가 어제는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떴다라고 하네요. 어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 50 밀리언 배럴, 5천만 배럴을 미국이 이제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제는 이 유가가 좀 이제 많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급락을 이렇게 됐지만, 그런데 오늘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됨으로 해가지고 유가가 1% 이상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는 지난주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건을 기록을 이렇게 또 하면서 예상보다 낮게 이렇게 또 나타나가지고 여전히 미국은 견조한 고용 시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난 10월달 무역 수지 그리고 경제 지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무역 적자가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달 미국의 무역 적자는 전월 대비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39%나 감소를 한 294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 라고 합니다. 무역 적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내려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것은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라고 하네요. 수출은 3,020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2.6%가 이제 증가를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왜 이렇게 또 수출이 좀 늘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비화폐성 금, non-monetary 골드의 수출이 주 원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은 3,314억 달러, 3.2%가 이제 감소를 했다라고 하네요. 의약품 수입이 143억 달러가 급감을 하면서 전체 수입의 하락을 주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productivity, 그 생산성이 폭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3분기 비농업 부분의 이제 생산성이 4.9%가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더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을 의미를 하고 있다. 아마도 AI를 많이 이제 도입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단위 노동 비용이 지금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생산성 향상 때문에 노동의 비용은 1.9%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매우 낮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고용 시장은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2024년도 4월 이후로 이제 최저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면서 해고 수치가 매우 낮아가지고 경제가 탄탄하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 미국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들의 38% 정도는 현재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균형이 잘 잡힌 시장이다라고 답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3분기 30%보다 크게 상승을 한 수치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의 부동산의 가격 인하가 확대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를 한 이제 중개인들의 92% 정도가 최근 들어가지고 최소 한 명 이상의 판매자가 가격을 내렸다라고 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난 3분기에는 89%였는데 92%로 이제 상승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중개인들의 절반가량은 자신의 고객들 중에 다수가 가격을 인하를 했다라고 보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매자들도 이제 심리가 변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관망세에서
이제 복귀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이 집을 진짜 실제로 사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많은 구매자들이 아직도 이 부동산은 굉장히 높고 이 집 가격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금리가 굉장히 높은데 이제 이거는 뉴 노멀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2026년도에는 조심스러운 낙관론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 부동산 중개인들의 68% 정도는 2026년도 1분기 판매 실적이 개선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응답자들 77% 정도는 2026년도 전체 시장이 2025년도보다는 나을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또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의 주택 시장 핵심 지표를 이렇게 또 보면은 30년 고정 금리는 6.2%, 6.2%에서 6.4%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6% 초반대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 상승률은 1%에서 2.2%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기는 있지만 완만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인벤토리는 전년 대비 해가지고 9%가 증가를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부동산 시장은 올해는 좀 괜찮지 않을까 작년보다는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게 더 엑시오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플레이북에 의해 가지고 이제 투자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기사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이제 경제 플레이북을 이렇게 또 보면은 우선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또 보면은 기업이 아닌 사람이 집에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미국의 주택 가격 상승 원인으로 월가의 대형 기관 투자자들을 지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조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블랙스톤이나 이런 대형 사모 펀드나 기관들이 단독 주택을 사들이는 것을 전면 금지를 한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를 법제화하도록 의회에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청년층들이나 이제 서민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메리칸 드림을 도대체 이룰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칸 드림을 회복을 시키겠다라는 포퓰리즘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임대 관련을 한 그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방 예산을 1.5 트릴리언 달러로 늘리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이렇게 또 하면서도 방산 업체들한테는 엄격한 조건을 이렇게 또 내걸지 않았었습니까? 주주들한테 배당금 주지 말아라. 그리고 무기 생산 속도를 높이고 시설 투자를 이제 미국에다가 엄청나게 해라. 그때까지는 배당금 같은 거 주지 말아라. 자사주 매입 같은 거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밖에도 경영진들의 연봉을 500만 달러 이하로 이제 제한을 해라. 라고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국방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니까 방산주들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금리에 대한 전략도 지금 이렇게 또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에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3%대 초단기 금리 목표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2026년도 중간선거 승리를 이렇게 또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강력한 경기 부양을 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가지고 연준을 이렇게 또 압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수단을 이제 동원을 해 가지고 금리를 낮추려는 그런 이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세 정책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이렇게 또 할 경우에는 금리나 목표랑 이제 충돌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시장 변동성이 극도로 커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도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플레이북은 올해 초는 이렇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